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전무입니다. 뭐 한다고 전화질이냐? 남자의 인생에는 세 여자가 있답니다. 첫째는 아내가 닮아야 하는 어머니, 둘째는 전지전능한 어머니였으면 하는 아내, 셋째는 가슴에 숨겨두고 몰래 그리는 여인이랍니다. 한 여자 어머니는 이미 제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여자라기보다는 신선에 가까웠고 아내는 늙고 신선도가 떨어져 춘향이 엄마 월매에 속하는 나이고 오직 가슴속에 숨겨둔 여자만이 제일 어립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이번 여행 중에 과거의 여인 가운데 오래전에 혼자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를 통해 간신히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어색하게 전화를 하니 그 할매 왈 무드가 없이 이제 뭐 한다고 전화질이냐? 는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진장 민망해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김전무가 아닙니다. 서울 가면 한번 만나자고 할 판입니다. 오늘은 천불봉투와 선부의 편지, 삼천포의 눈물, 그리고 40년 미국 살다 은퇴 후 아내를 위해 한국행한 통영 베이커시 1급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같이 연극을 하며 푸시킨의 시를 외우던 문학 소녀 여고생이 가슴에 숨겨둔 여자입니다. 제 기억 속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시와 아직도 교복을 입은 그녀가 늙지도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추억 속의 그 여자들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여자 나이 70이 넘었으니 우연히 스치더라도 알아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여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정의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방문한 사람들 한결같이 아름다운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안동을 떠날 때 두 후배가 유타에 있는 자기 친구 딸과 아들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 달라고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후배가 봉투를 주면서 편지가 있으니 서울로 올라가며 읽어보라고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제목이 선부에 전합니다 였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친구 감태석 씨에게 이승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많이 경험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현재 건강 상태는 부정맥,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발견되어서 항상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응급사고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내가 먼저 갈 가능성이 높으니 김 형제에게 나중에 부의금을 건네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숙제를 해두려고 합니다. 약소하지만 김 형제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기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김 형제와 함께 이웃으로서 자유, 재미, 감동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김호 드림. 그리고 현금으로 1000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후배는 저에게 과분한 후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명철한 친구 같은 후배의 우정에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저보다
먼저 갈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 후배는 지난달 위벽에 동맥이 파열돼 인간의 피 5리터 가운데 2리터를 쏟았습니다. 아무튼 지난달에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교인 중에 어려운 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58년 개띠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8년 만에 남편을 간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답니다. 그리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혼자 키웠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고교 시절에 싸움박질을 하다 뇌를 다쳐 장애자가 되어 30세가 된 나이에도 혼자 사는 엄마의 보호를 받고 산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66세 나이에 거친 노동으로 허리가 90도 각도로 휘어져 불편한 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새벽 2시에 시장에 나와 시장 상인을 상대로 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값이 3,500원이었습니다. 바람막이도 없는 시장통 좌판에서 그 여인이 만든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 일행은 덜덜 떨었습니다. 내 어머니 모습이 그 등 굽은 여인의 모습에 오버랩이 되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대를 주니 500원을 깎아주었습니다. 진주로 가는 길에 박중사를 만났습니다. 공군 하사관이었던 박중사는 미국에서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자원입니다. 진주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다시 삼천포로 내려와 남해로 가는 길에 우연히 2명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둘 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한국인은 강남에서 왔다고 했고 미국인은 유타 제가 사는 동네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해로 내려와 화가이신 이진만 씨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사천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필요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선한 얼굴에 겸손하고 따뜻한 한국화 화가였습니다. 젊은 날 반월공단 공장에서 일을 하다 오른손을 잃어버려 화가의 길을 걷기 위해 세종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화가는 우연히 남해를 놀러 왔다가 남해 비경에 매료돼 신혼을 남해에서 시작해 25년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영에서 미숙 씨의 안내로 거북선을 직접 타보았습니다. 베이커 씨는 미 해병대에서 8년, LA 경찰로 20년 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무관 출신인 베이커 씨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랑과 전투 이야기와 이순신 장군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통영에 미숙 씨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남편 베이커 씨와 미숙 씨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숙 씨 집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좋은 21층에 있었습니다. 1급 호텔 내부처럼 아파트 내부를 하얀색으로 미숙 씨가 직접 리노베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커 씨께서 단골 횟집에 데려가 풀코스 회정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두 분의 친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정말 통영을 사랑하는 통영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베이커 씨는 1985년에 결혼 후 미국으로 갔고 40년을 아내와 미국에 살았습니다. 은퇴 후 아내가 한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 한국행을 했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정말 베이커 씨는 훌륭한 1급 남편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픈 날 참고 견디면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죽음 앞두신 시니어분들, 힘든 삶 공감하시는 분들, 첫사랑 추억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1급 남편 베이커 씨 대단하네 하며 감동하실 겁니다. 아내를 위해 40년 미국 버리고 한국행, 천불봉투, 선부의 편지. 우정은 죽음 앞에서도 아름답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